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로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계속해서 큰 관심이 있었는데 이 핵잠, 모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권혁중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팩트시트 확정된 내용만 보면 어마어마해요. 뭐 건조 승인부터 해서 너무 우리나라한테는 경사적인 소식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팩트시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요약본이다. 네. 그리고 문서화됐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한국의 이제 핵 추진 공적 잠수함. 네. 이게 그 백악관에서 나왔던 팩트시트를 봤는데 공격 잠수함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브마리스 이렇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어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거 공격 잠수함 이런 좀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격 잠수함에 대한 건조 승인을 했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팩트스트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라늄이죠.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감을 한다. 예,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의미 있다. 그래서 확대 지지한다라고 네. 이제 표현이 있었고, 그럼 이제 핵 협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협정 1,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1, 2, 3 협정에 대해서도 이제 개정이 아마 논의도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1, 2, 3 협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막 화두가 될 그렇겠죠.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미국 원자력법 제 123조에 의거해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핵이 네. 해외 다른 나라와 뭐 동맹국들이겠죠. 이걸 어떻게 이제 기술 이전하고 그다음 어디까지 연구를 할 거며 여러 가지의 핵 연구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 하나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가 건조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뭐 지금에 대해서 이제 미국 팩트스케를 본다 그러면 확대 지지한다고 했으니 아마 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해 보겠고, 그 이외에 본다 그러면 뭐 통상 네. 안보 측면도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15% 관세에 명확하게 나왔다는 부분, 네. 예,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이겠고, 조선 방위산업 내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워킹 그룹을 이제 만들겠다 네. 이러면서 실무 그룹 안에서 앞으로 추후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보 군사 동맹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주한미군에 대한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거며 특히 미국산 수입에 대해서 미국산 무기에 대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명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팩트스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고, 저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핵심은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요. 예, 요게 사실 아마 많은 맞아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그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낯설면서도 새로우면서도 굉장한 큰 발전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제 이 핵잠은 지난번에 대통령 이 발언 이후에 요청 이후에 승인이 되면서 이제 거의 현실화가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건조하냐가 쟁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계속 필리를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하겠다. 오늘 그렇게 발표를 브리핑에서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트윈 생산 구조로 가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측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팩트스케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한국에서 건조한다, 이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위성래 안보실장이 얘기했던 것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지, 이게 팩트스케 안에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그렇죠. 건조한 이건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 승인 이후에 또 전제라고 깔린 것도 굉장한 새 소식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그러면 과연 이제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것처럼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뭐 필리에서 건조하느냐, 네.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윈 생산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필리조선소를 계속 원했잖아요. 네. 그럼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원자로를 아무튼 봉인을 해갖고 네.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제는 조선소에서 만드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조립을 이제 또 미국 가서 완전히 핵을 싣는 거죠. 이런 방법도 아마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미국산에서 만들어지는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우리나라의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이원화돼서 하는 방법도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에 네. 맡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필리 조선소에도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보거든요. 예, 이게 뭐 명확하게 우리 입장처럼 되는 건 아니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대해 볼 만하지만 필리 조선소에서의 건조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디테일하게 더 나와봐야겠지만 그동안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핵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큰 이슈가 되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핵 추진 잠수함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가장 역시 1위는 미국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미국이 제일 많은데 숫자로 보면은 66척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네. 31척 정도가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12척, 영국이 10척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순위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순위로 내려가는데 우리도 이제 그 순위에 이제 낄 수 있는 그쵸.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차이가 뭐냐라고 보는데 가장 큰 핵심은 산소가 필요하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로 돌려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젤 잠수함은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실제 잠수를 했을 때 엔진을 통해서 디젤 잠수함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충전해 놓은 이제 전기로 인해서 이 네. 배터리를 통해서 운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디젤 잠수함이냐? 네. 이제는 충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해상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산소를 받아들여서 디젤 엔진 돌려서 축전기에 충전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전기로 잠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는 주기별로 계속 해상 위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젤 잠수함의 이제는 좀 단점인 거죠.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잔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디젤 엔진 돌려서 그게 아니라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이 필요할 뿐이지 이제는 전기로 운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역시나 잠항 능력 때문에 그렇죠.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오랫동안 물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잠수함은 산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기도로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는 작전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잠항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네.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 영역이 아니라 태평양까지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라서 의미가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요.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은밀성, 그 다음에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디젤 잠수함의 그 장점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게 어떻게 더 조용해요? 그렇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항을 할 때는 배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위로 올라와야 할 때가 그때 디젤 돌려서 시끄러울 뿐이지 네. 실제 물 밑에서는 오히려 더 조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근데 또 제가 상식을 하나 더 깨드릴게요. 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잔항할 때는 좀 더 시끄러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냉각 펌프가 있거든요. 열을 식혀줘야 되잖아요. 아, 그쵸. 예. 네. 이게 핵 추진이면 엄청 뜨거우니까 이게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냉각 펌프가 돌아가야 네. 되는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핵 추진 잠수함의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네. 장단점을 따진다 그러면 역시나 뭐 비교할 수 없죠. 핵 추진 잠수함이 훨씬 더 이로운 점이 훨씬 더 많다. 미국 무기 체계도 훨씬 많이 달 수 있고요. 근데 이 천하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그 뭐 하나오션, HD 현대도 있지만 사실 기술이 엄청나니까 그럼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제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런 이슈도 이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리더가 되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미 검증된 사실 잠수함 기술이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디젤 잠수함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제 도산 안창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최고다 네. 이런 얘기를 받고 있군요. 평가를. 이거 하나오션에서 실제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복잡성인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잠수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속칭 이런 말을 하죠. 땜질, 용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 있는 이런 인력들이 1mm의 그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하기도 하고 기계가 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 정도의 이제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뭐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압도적인 설비가 있죠. 그러니까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좋아요. 필리조선소 좋고 네. 우리나라도 다 좋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 용접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로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일하죠, 사실. 전 세계 나라를 본다 그러면. 이런 점들도 굉장히 저는 장점을 갖고 있고, 비용이 또 한 가지가 적게 들죠. 그렇죠. 미국보다는. 그런 것도 이제는 눈에 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거. 네. 우리나라의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에서 딱 하나 안 좋은 게, 핵을 이용하는 그 핵을 담아야 네, 되잖아요. 핵 추진이 되니까. 그 기술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우리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다른 기술이 접목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 그쵸? 다른 기술이 네. 접목돼서 미국 기술을 갖고 와서 핵 연료를 포함한 핵 추진이 되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 기술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나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로 되든 뭐 필리조선소에 되든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이 좀 쌓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에 네, 인수했기 인수했죠.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필리에서 하던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하던 간에 저는 뭐 기술력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뭐 전제로 한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핵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반도 안보의 메가톤급 변수다. 이런 말은 그만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변국 이런 전략 구도에 있어서 안보적으로 굉장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안보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미국이 왜 사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국이 만든다고 해서 승인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뭐요? 결정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존스법이 있어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미국 내 항구 내에서 움직이는 상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존스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계속 만들게 되고, 근데 그 기술력이 이제 약간 루즈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점점 후퇴하는 거고, 건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는 그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보시면 되겠고, 외교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성과냐 본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내야 됩니다. 네. 그 어떤 비용이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그거에 대한 규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네. 이거는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외교적 성과죠. 사실 이제는 핵 협정에 대한 개정도 아마 이번 통해서 만들어질 거고, 네. 무엇보다 오커스라고 해서 네. 호주가 사실상 지금 미국 기술 이전 받아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주와 마찬가지의 사실상 외교의 어떤 동맹국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굉장한 그런 전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한국이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 있고,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필리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인프라 확장 가능성이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트윈 생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윈 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오션에서 사실상 이제 핵 잠수함을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힘을 썼던 것이 바로 조선 쪽이었거든요. 아무도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 그 먼저 내다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맞물리면서 네. 자국 내 사실 건조에 대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필리조선소에 대한 성견 지명이 저는 있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트윈 생산도 가능하죠. 필리에서 이제 만들기도 하면서 국내에서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트윈 생산이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점들도 저는 굉장히 눈에 띄고 어느 양측이 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네. 미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네. 이게 약간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 주가나 이런 것도 한때 반응이 좋기는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치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저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제는 조선업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좀 멀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이제 팩트스크 나온 이후부터는 확실히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들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유는 이번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MRO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MRO 사업이라는 게 유지보수 운영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이제는 미 해군에 대한 이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더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 이제 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점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대한 큰 쾌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장기 발전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근데 유지보수를 어디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미 해군 비전투 함정에 대해서 MRO, 그러니까 수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그러니까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뭔가 이렇게 그렇죠. 암시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다른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수리와 이건 다른 거거든요. 네. 더 이상의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것도 굉장한 쾌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국내 이제 법에 의해서 그 미국 그러니까 미 해군 함정에 대해서 네. 자국 내에서 당연히 이제 만들도록 됩니다. 근데 유지보수는 이미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고는 있어요. 네. 일본이라든지. 근데 이 건조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판단해 보겠고 그 중심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됐다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가장 큰 이제는 쾌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커스라고 해서 네. 사실 이제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오커스와 마찬가지로 호주와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제는 미국 해군에 대한 그 함정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접성까지도 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전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뭐 주가는 당연히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될 그래프는 분명히 나온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그 여파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의 사실 강자인데 네. 이번 이런 협상으로 인해서 핵잠의 강자가 되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성공시켜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야말로 이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이죠. 수출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능력까지도 보유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오늘 팩트시크 보면서 떠올랐던 게 하나오션.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장점이 많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네. 방사안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누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배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방산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방산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회사고, 그 다음에 조선업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오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계속 이런 그 미국과의 핵 추진 잠수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나 하나밖에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역시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가 굉장히 더 유리해지는 위치로 간다. 이런 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해안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나 그룹이 전사적으로 지금 이런 방산이라든지 조선업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또한 이외의 어떤 미국과의 협력에서 전사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조선업 K조선업에 대해서 무시 못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원잠, 그 네. 핵잠 기술 강국으로도 도약이 되기를 좀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